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속이 답답해 이곳에 찾아와 사연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구구절절 설명하기 싫어서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게 싫어서 오늘 소개할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다 보니 속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곳을 알게 되며 제 답답한 마음 해소해 보려고 왔네요. 그럼 이제 속풀이 좀 하다 가겠습니다. 결혼 후 천천히 이세를 생각하려 했던 저와 달리 아내는 유독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라는 아내는 아이를 많이 낳아 시끌시끌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신혼 초부터 아내는 제게 임신 얘기를 꺼내왔지만 저는 그런 아내와 달리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딩크족을 원하거나 아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기 싫어서 그러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무게를 생각하여 지금보다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는 게 맞지 않는가 싶었던 거죠. 아내나 저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결혼하며 생긴 빚까지 있다 보니 우선은 그 빚을 청산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도 저희끼리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궁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아이까지 생기면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생각을 아내에게 잘 설명하여 임신 계획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되려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나도 당신 생각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애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고 여유 있을 때 가지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하염없이 미룰 수만은 없잖아. 우리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확신도 없는데 미래의 행복을 자꾸 뒤로 보내야 해? 그리고 당장 임신 계획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 다들 난임이니 불임이니 임신이 안 돼서 난린데 우리라고 덜컥 애가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 우리도 그리 어린 나이 아닌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나중이면 늦었다 싶을지 몰라. 당신이야 남자니까 별 생각 없을지 몰라도 출산해야 하는 내 입장에선 지금도 조급하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임신이니 출산이니 겪으면 우리도 정신 없잖아. 당신 아이 나오면 아기방도 만들어주고 싶다며. 당장 애가 생기면 병원비니 아기용품이니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야? 그리고 나도 하염없이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당장 몇 년만이라도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살면 금방 빚도 정리될 거야. 빚이야 당장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급한지 당신이야말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서 아이 키우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지도 않아. 애 낳으면 지원금 나오지, 유치원 공짜지, 학교도 무상급식인데 뭐가 그렇게 큰 걱정이야. 돈 때문이다 그런 건 다들 사람들 핑계고 부모 욕심인 거지. 애 키우는 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들은 뭐 집에 여유가 있어서 잘 컸어? 괜찮을 거라며 저를 설득하는 아내의 말에 저도 제 고집만 부릴 순 없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일지 고민되는 와중에 아내의 설득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친구들에게 묻자 친구들이 솔직한 심정을 말해주더라고요. 요즘 와이프랑 나랑 자녀 계획 문제로 매일 씨름이야. 나는 좀 여유 있을 때 가졌으면 싶은데 와이프는 마음이 급한가 봐. 우리 와이프 말로는 요즘은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애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다 그러던데 너희들이 키워보니 어때? 정말 그렇냐? 힘들지. 애 낳아 키우는 게 힘든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원금 그거 나와봐야 애 분유값도 안 돼. 그래서 나도 애 막 태어나고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악몽을 꿨어. 애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내 능력은 안 되지. 우린 어쩌다 생겨서 너처럼 고민할 겨를도 없었지만 아무튼 진짜 힘들었다. 역시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 당장 아이 계획은 무리겠지? 그래도 나는 잃은 것보단 얻은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
뭐 힘들긴 하지만 애가 생기면 그 행복감 진짜 무시 못하거든. 돈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도 애가 나보고 웃는 거 보면 한 방에 세상 근심이 싹 날아가. 그리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지. 이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자식 키우는 아버지들 다 그럴걸? 그렇게 더 열심히 살다 보면 방법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나는 너나 너희 와이프 말이나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뭐 그리고 요즘 진짜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미루다 나중에 후회할 일 없을지 장담을 못하겠다. 처음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이 계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저는 아내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경제적 상황은 걱정될 수밖에 없었지만 당장 벌어질 것도 아닌 일을 너무 걱정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그 쉽지 않다는 임신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쉬워버렸네요. 남들은 몇 년을 기다린다고 하기에 저희도 그 정도 여유는 있을 줄 알았더니 아내가 한 번에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됐죠. 돈 걱정을 하고 말 것도 없이 내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저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기대와 환희가 차올랐어요. 뱃속 아이의 성별부터 나중에 지어줄 이름까지 고민하며 저는 아이를 만날 날만 기다리며 지내게 됐죠. 하지만 문제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감만큼 아이와 아내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거든요. 여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내가 계단 내려올 때 잘못하다가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나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누가 보면 내가 벌써 만삭 임산부인 줄 알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더 조심하는 게 좋잖아. 그리고 임신은 원래 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거래. 그러지 말고 당신도 회사도 빨리 휴직하면 안 돼? 배부르면 당신도 일하기 힘들 텐데 미리 휴직하는 게 편하잖아. 글쎄, 난 최대한 다니고 싶은데. 당신도 알잖아. 임신 때문에 휴직한다고 하면 상사들 시선이 곱지 않은 거.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 불이익 생길까 봐. 그리고 지금은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휴직을 해?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몸에는 무리가 갈 수 있어. 임신 중에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는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 그 정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요즘엔 임신해도 다 출산 때까지 일해.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히 잘 다니는데 뭘. 당신이 너무 호들갑인 거 아니야? 당신 언제는 아이는 천천히 갖자 그러더니 애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 유난스러운 아빠라고 사람들이 놀리겠다. 그래도 걱정되니까 그렇지. 아유, 됐다니까 그래. 유산도 뭐 그렇게 아무나 되나. 나 건강하고 그럴 일 없어. 우리 한방에 임신 성공한 거 보면 모르겠어? 괜찮아. 아내에게 휴직을 권하는 저를 보며 아내는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저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또 사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저희에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건강하고 문제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아내가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던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도 더 큰 충격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저는 제 슬픔을 묻어두고 아내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당신 잘못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이번엔 때가 아니었던 거야. 금방 다시 예쁜 아이가 찾아와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자, 여보. 왜 하필 나야? 몸에 나쁘다는 것도 안 먹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설마 당신 말대로 휴직을 안 해서 그랬던 걸까?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를 힘들게 했던 걸까? 그런 말 하지 마. 병원에서도 원인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 시기에 유산이 없는 일도 아니래.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너무 괴롭고 힘들어, 여보. 저는 몸과 마음을 다쳤을 아내를 챙기기 위해 제 온 신경을 다 아내에게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아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원체 걱정이 많은 저는 제가 없는 사이에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되어 아내를 위해 직접 시간표까지 짜며 아내의 취미 생활을 장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혼자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취미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든 하다 보면 아내도 아픈 일은 가슴에 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했죠. 그런데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웬 독촉장이 왔는데? 이게 뭐야? 잘못 온 건가? 어느 날 집으로 빛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처음엔 당연히 잘못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적힌 선명한 아내의 이름을 보며 저는 아내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아내는 별다른 변명도 하지 않고 제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빚이 있어. 빚이라니 무슨 빚? 아니 얼마나? 1억하고 조금. 뭐? 1억? 당신 그 말 진짜야?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한다고 그 많은 돈을 썼는데? 당신 나 몰래 무슨 투자라도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인터넷 방송 보다가 후원 같은 것도 하고 사람들이 광고하는 물건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수천만 원이 금방 사라지더라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광고에 빠져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고 팔다가 빚이 생겼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원래 근검절약하고 알뜰살뜰 살던 아내가 한 짓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아내가 우울증으로 인해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빚만 생긴 것은 황당하고 솔직히 화도 났지만 저는 아내에게 차마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아픈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아내를 다독이고 장인 장모님께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절대 아내를 혼자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가 가족들과 병원의 도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했죠. 그리고 저도 좀 더 노력하여 아내를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던 중 저희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산과 빚 문제까지 안 좋은 일만 연달아 터지더니 이제서야 행운이 찾아오는 건지 아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던 거예요. 빚이 생기고부터 아내도 답답했던 건지 가끔 로또를 사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5등 당첨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놓고 잊어버리는 일도 잦을 정도로 별 기대 없이 습관처럼 로또를 사왔는데 어느 날 그게 정말 당첨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아내는 1등 로또 당첨 종이를 제게 내밀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지? 못난 나 믿고 이해해줘서 늘 고마워. 당신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 늘 고민이었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당신한테 미안함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도 드디어 행운이 찾아온 거야. 여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걸로 빚도 갚고 잘 살아보자. 다시 행복해지자 여보. 뜻밖의 행운에 저희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로또 당첨금으로 아내의 빚을 갚았고 앞으로 다시 찾아올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예쁜 집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거실을 뛰어놀 미래의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저는 아내와 다시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한 듯한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아차 싶었죠.
그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번에 집을 구매하면서 그 친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 신혼집을 구할 적에 친구에게 여러 조언을 받아서 친구를 통해 계약하려고 했었는데 하필 제가 없는 사이 아내가 놓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며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하는 바람에 그 친구에게 미안할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때 일로 친구에게 여러 번 사과하고 다음엔 꼭 그 친구를 통해 계약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까먹고 동네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던 겁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로또 당첨으로 너무 들떠서 잊었던 거죠. 그러자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가 제게 서운한 티를 냈던 거예요. 너는 임마 저번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나 물먹이냐? 너 진짜 의리도 없다 야.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집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너희 동네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진짜 까먹었어. 다음번엔 진짜 꼭 너한테 계약 맡길게. 정말이야. 결국 저는 서운해하는 친구를 겨우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소란은 있었지만 그 후로 제 삶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흘러갔어요. 경제적인 여유 때문인지 회사 생활도 힘들지 않았고 아내도 점점 좋아졌거든요. 아내가 회사에 복직하고 우울증 때문에 시작한 취미생활까지 하느라 이제는 아내가 저보다 더 바쁜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만족했죠. 아내의 빈자리가 커지자 저도 여유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아내가 없는 동안 앞으로 준비할 아이 계획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또다시 부동산 일을 하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폰에 뜬 친구 이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번 일을 핑계로 술이나 한잔 사라고 연락한 줄 알았죠. 마침 저도 바쁜 아내 때문에 퇴근 후 시간이 많았던 상황이라 친구의 연락이 반가웠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반갑게 받으며 장난을 쳤죠. 그런데 친구가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황당하게 말이죠. 야, 내가 그 정도 술 샀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 실수로 깜빡한 걸 가지고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야, 한 번 더 실수했다간 나 개털되겠다. 야, 너 진짜 1억이야? 네가 이제까지 나한테 어쩔 수 없이 실수라고 한 말들 전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냐? 너 가지고 노는 거지? 네 눈엔 집 중개해서 수수료 챙기는 내가 우습게 보이지? 그래서 나 가지고 노는 거지? 광수야, 너 무슨 말이야? 전화하자마자 왜 화를 내?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널 무시해? 내가 널 무시할 급은 되냐? 나도 회사 다니며 월급 타먹는 월급쟁이 신세에 무슨 널 우습게 봐. 도대체 왜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건데? 야, 너 끝까지 나 가지고 노냐? 재밌어? 재밌냐고? 내가 다 봤는데 이렇게 나올래? 왜? 뭐 이번엔 핑계댈 노력도 안 하는 거야?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냐? 야, 이광수,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네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아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너 진짜... 내가 다음번에 아파트 사거나 팔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지? 우리 동네 거 아니라도 나한테 먼저 알리면 내가 연계 좀 놓겠다고. 그런데 너희 동네도 아니고 우리 동네 아파트 매매하면서 나한테 일절 한마디도 없냐? 내가 뭐라고 했어? 반포에 아파트 사면 나한테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했지? 그럼 이번엔 나 먼저 떠올렸어야지. 반포에 아파트 살 거면 나한테 연락해야지. 그게 친구로서 좀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 근데 너 어떻게 했어? 나 개무시하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했지? 네가 직접 어슬렁거리면 내가 보기라도 할까봐 네 와이프 시켰잖아. 야, 어디서 뭘 잘못 보고 헛소리를 해? 내가 무슨 반포에 아파트를 사? 내가 반포에 아파트 살 능력이 되겠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애들 불러 모아서 밥을 사든 술을 사든 뭐라도 샀겠지. 난 또 뭐라고 네가 일어나 있다. 야, 아무리 내가 전적이 있다고 하지만 뭘 제대로 확인하고 말을 해야지. 아우, 너 진짜... 이게 진짜... 야, 내 눈으로 네 와이프가 다른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 봤어?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계약한 거 맞더만. 네 와이프가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했다며? 아니야? 아니냐고? 뭐? 우리 그 사람을 네가 봤다고? 야, 네가 뭐 잘못 봤겠지. 우리 그 정도 돈 없어. 그리고 아파트 살 돈이 있다고 해도 집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버틸 돈이 없지. 그럼 세금이 얼만데? 분명히 재수씨 맞았어. 내가 혹시나 해서 뒤를 쫓아가기까지 했다고. 분명 네 와이프였어. 생김새도 목소리도. 그런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됐다. 너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지금까지 참다 전화를 걸었는데 끝까지 사과할 생각 없네. 아니 지금 보니까 나 가지고 노는 게 맞네. 개자식. 난 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야 광수야, 너 지금 오해하는 거야. 나 진짜 네가 말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몇 년 전 일도 아니고 바로 몇 달 전에 아파트 사고 너한테 그렇게 욕먹었는데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겠냐? 너한테 얼마나 시달리려고. 거기다 반포? 야, 반포에 아파트 살 거면 뭐하러 이 집을 사? 그럴 바에 그 돈 합쳐서 반포든 강남이든 더 큰 평수, 더 좋은 아파트로 사지. 왜 세금이나 더 나올 짓을 하겠어? 야, 나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진정 좀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나 말해봐. 정말이야? 네 아내가 부동산 왔다 간 걸 모른다고? 너 나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전화를 걸어온 친구는 다짜고짜 화를 내며 저를 천하의 몹쓸 놈으로 몰아갔어요. 저로서는 억울했죠. 지난번 일은 충분히 사과했고 그 이후로 제가 친구에게 실수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반포에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친구 눈을 피해서 계약한다고 제 아내를 시켜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우선 반포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를 매매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한 채를 더 사겠어요? 제가 재벌도 아니고 로또 1등이라고 해봐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아내가 가지고 있던 빚과 신혼집 살 때 받은 대출 갚으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말이죠. 억울했던 저는 화가 잔뜩 난 친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가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이성을 찾아가던 친구도 제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됐죠. 친구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매물 관련으로 얘기를 나누려 주변 부동산을 돌던 친구는 한 부동산에서 제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부동산을 들린 모습을 보며 제 친구는 자기가 제 아내와 닮은 사람을 본 건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뒤를 쫓으며 제 아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제 아내라는 걸 확인한 친구는 아내가 나왔던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조금 전 방문한 사람에 대해 물었다고 했어요. 그 부동산에서는 제 아내가 가계약이긴 하지만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했고요. 제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돌았던 겁니다. 바로 몇 달 전 저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피해 거래한 것 같은 수상한 모습에 폭발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친구가 오해한 건 이해가 되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 부동산에 있었고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그것도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했는지, 또 왜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설명에도 쉽게 믿어지지 않아 친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러자 친구는 제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부동산에서 나온 아내를 뒤쫓던 친구가 찍은 아내의 모습이었죠. 분명 아내가 맞았어요. 친구가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됐죠. 친구도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심각해진 저를 알고 많이 당황해했어요. 그러다 자기가 먼저 이 일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자기가 본 사람이
아파트 계약을 한 사람이 제 아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말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저로서는 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자는 생각으로 친구에게 확인을 부탁했죠. 그런데 얼마 후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계약은 제 아내가 한 게 맞는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아파트 명의를 가진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모르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아내가 대신 가계약만 걸어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남자?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물론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상상은 있었어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상상이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우울증에 걸렸던 아내. 제게 지난 일들을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던 아내였죠. 그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곤 믿을 수도 없었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었어요. 친구도 잘못 말을 꺼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 재수씨 회사 다니잖아. 그럼 회사 간부나 관련된 사람 집 구해줄 때 대신 돌아다니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재수씨도 대신 가계약만 해준 거겠지. 그래, 그럴 거야. 또 여기가 강남인 것만 봐도 맞겠지. 재수씨 다니는 회사가 강남이지? 그렇긴 한데. 그래, 우리 회사도 예전에 국적만 한국이지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이사가 와서 그 사람 대신 집 구해준다고 직원들이 뛰어다녔다는 말 들은 적이 있으니. 그래, 그런 걸 거야. 그게 아니고서 우리 아내가 왜 가계약을 하겠어. 그래, 그럴 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쪽 부동산 통해서 확실히 알아볼 테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래, 고맙다. 그럼 알아보고 연락 좀 줘. 친구도 당황해서 꺼낸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 그 말이 맞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죠. 물론 아내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게 더 확실했고 제 불안감을 더 빨리 해소할 수 있었죠.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만에 하나 제 물음에 당황하는 아내를 보게 되면 어쩌나 싶었어요. 당황해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 후의 상황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온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무런 내색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을 지우고 또 지웠죠. 한참을 지우고 또 지우는 일을 한 달 동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목소리로 떨며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죠. 승현아, 재수씨가 계약한 집 말이야. 그거 왜?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네가 말한 회사 관련 아니야? 설마 아니 맞아. 맞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 야 광수야, 너 거짓말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면 이렇게 떨면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 말하기 힘들어할 이유가 없잖아. 야, 나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무슨 일이라고 해도 너 원망 안 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날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말해줘. 승현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에서 네 재수씨가 지내는 것 같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집 계약자인 남자랑 재수씨가 살림을 차린 것 같다고. 내가 부동산도 찾아가서 확인했고 그 집 근처에서 며칠 동안 잠복했다가 그 남자랑 있는 재수씨도 봤어. 뭐? 이 사람이 거기 산다고? 살림을 차린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그 사람 그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회사 퇴근하면 꼬박꼬박 집에 있는데 주말에 한 번 정도 친구들 만나거나 취미 때문에 나가거나 회사 일 때문에 없지.
그 웬 집에 붙어 있다고. 너 우리 그 사람을 다른 여자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잠복했다며. 그럼 안 들키려고 멀리서 확인했으니까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아니야, 재수씨 맞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사진도 찍어놨어. 아무래도 네가 지금까지 재수씨한테 속고 있었던 것 같아. 재수씨 회사 안 다녀. 네가 재수씨 출근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재수씨 그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너희 집으로 가는 거야. 이런 말 전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붙잡은 채 정면만 응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움직이지도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그러다 언제 끊어졌는지 다시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친구에게 다짜고짜 아내가 매일 회사 대신 출근한다는 집 주소에 관해 물었어요. 친구는 몇 번이나 제게 묻고 또 물어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며 진정시키고 난 뒤에야 제게 그 집 주소를 알려줬고요.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아침 일찍부터 일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친구가 알려준 그 집이었죠. 그곳에서 마냥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날 그 집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제 친구가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었지만 기다렸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 그날이 되었든 다음 날이 되었든 다다음 날이 되었든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발 아내가 찾아오질 않길,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더군요. 이제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확실한 이 상황을 제 머리는 마지막까지 부정하며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아니라고, 아직은 모른다고, 이 모든 게 우연이고 내 착각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아내를 뒤쫓아가 그 집 안에 아내와 남자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이죠.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 아내가 들어간 동의 주민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안에 있을 층과 호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안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아, 네, 확인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확인이요? 뭐지? 아파트 관계자세요? 오늘 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아, 그 간단한 거라서요. 잠시 확인만.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파트를 들어간 아내를 보며 눈이 돌아 쫓아갔던 터라 제대로 된 핑계 하나 준비하지 못했어요. 배를 누르고 그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니 당황해 아무 말이나 막 지어내 말했죠. 어차피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정체가 밝혀진다고 해도 말이죠. 아내가 그 집 안에 있고 두 사람이 무슨 사이인지 확인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곧 이를 확인할 문이 열렸죠. 주민들한테 사전 공지도 없이 주말에 일해도 되는 겁니까?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인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별거 아니면 다들 푹 쉬려고 하는 주말에. 저기요. 아파트 관계자 맞아요? 옷도 그렇고 손에 든 것도 없고. 네? 아, 저도 갑자기 호출받고 주말에 출근한 거라서요. 금방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아파트 관계자라는 증거 좀 보여줘봐요. 아니다. 내가 밑에 연락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되면 그때 집에 들어옵시다. 네? 네? 아니, 잠깐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뭐야? 당신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아파트 관계자 아니지?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 확인만 합시다. 잠깐만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뭐야 이 사람? 우선 이 문 닫고 당신이 누군지 확인부터 합시다. 그럼 내가 우리 집 문 열어줄게. 아니다. 경찰부터 불러야겠는데. 아니, 문은 왜 닫고. 제 거짓말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는지 남자는 현관문을 닫고 절 붙잡았어요. 닫히는 문을 붙잡을 수도 없게 말이죠. 난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웠다간 아내가 저를 확인하고 꽁꽁 숨을지도 몰랐어요. 거기다 지금 당장 경찰에 붙잡혀가게 생겼죠.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 친구 광수였죠. 죄송합니다. 저희 아파트 직원 맞는데요. 이 사람이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뉴얼이 숙지가 안 돼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현관 신발장 배전압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잠시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파트 직원이에요? 그쪽도? 근데 왜 그쪽도 옷이... 이게 갑자기 전 세대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휴무인 직원들도 나와서 확인하는 거라서요. 이 사람도 저도 근무복 갖추지 못한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좀 그러시면 제가 현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광수는 갑자기 나타나 위기 순간에 있던 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 그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갔죠. 갔다 나와서는 저를 급히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 어쩌자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내가 진정하라고 했지? 야, 너 어떻게... 눈이 돈채로 주소 받아갔는데 뭔 일이 있어도 있겠다 싶어서 왔다. 도착하니까 네가 아파트 들어가는 거 봤고. 야,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 경찰서 갔어.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해? 나는 믿기질 않으니까.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확인해야 그 사람이 바람 피운다는 걸 인정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하고 해야지. 자, 이거. 이게 뭔데? 아까 현관 배전함 확인하는 척하면서 집 안쪽 동영상 촬영한 거야. 네 소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재수씨가 현관 근처에서 서성이더라. 확인해봐. 절 위기 속에서 구해준 친구는 제가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증거까지 촬영해왔어요. 친구 휴대폰에 또렷이 찍힌 아내를 보며 그제야 저도 아내의 외도를 인정할 수 있었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군요. 이제 힘들고 어두웠던 일들이 있고 행복해질 일만 남았는데 남들은 일생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든 행운이 찾아와 경제적 걱정 없이 한숨 덜고 우리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선택한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내를 위해 한 이제까지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 정말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서툴렀을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저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자고 했을 때도, 임신했을 때도, 유산하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제 인생과 생활보단 아내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지냈어요. 그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죠. 도저히 아내를 이해할 수 없자 복수심에 불탔고 꼭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옆에서 보고 있던 제 친구도 알아차릴 정도였죠. 야, 박승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딴 생각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내가 네 기분, 감정 다 모르겠다만 바람난 아내 때문에 네 인생 망칠 거야? 이럴수록 더 냉철해져야지. 더 계산적으로 변해야지. 야, 나 부동산 하면서 별의별 일 다 봤어. 말도 안 되는 관계인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봤고 배우자 바람에 눈 돌아서 끔찍한 짓 한 것도 전에 들었다고. 그런데 이때 냉철하게 또 차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엔 웃더라. 그 속까진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땐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허튼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게. 너는 재수씨, 아니 저 여자랑 똑똑하게 이혼해서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전부 다 챙길 계획만 세워. 저 여자 바람 피우는 증거는 내가 다 모을 테니까. 너는 손해보고 당하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게 지금 네가 해야 할 행동이야. 그래, 조언 고맙다. 알겠어. 허튼 생각하지 않고 이혼할 테니까 넌 여기까지만 해. 증거는 내가 모을게. 지금까지 오늘도 도와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더 크게 뒤통수 맞기 전에 손 쓸 수 있게 됐어. 아니, 내가 도울게. 내가 도와서 네가 무사히 이혼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날의 행동이 오히려 너한테 잘 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부채가 되네. 그 무거운 마음 조금이라도 덜려고 하면 내가 널 도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을 거 아니야. 들키지 않고 증거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 내게 맡겨. 나 여기 근처에서 일하니 너보다 움직이는 게 용이하니까. 부부 일에 친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어요.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모아야 했고 이혼 준비까지 아내 몰래 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월급쟁이 인생,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쉴 수 있나요? 회사도 다녀야 했죠.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준비를 했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 아내가 당첨된 로또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또 이제까지 제가 아내를 위해 한 행동들, 아내의 일방적인 외도가 참작되어 이혼은 당연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유리하다고 했죠. 그 대답이 아내의 바람으로 무참히 깨진 제 마음을 이어붙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넉넉고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혼 소송에 있어 제가 유리하다고 하니 다른 복수를 할 의욕도 생겼어요. 제게 상처 준 아내에게 한 방 먹일 복수를 말이죠. 저는 소송 직전 처가 식구들을 불러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자리를 말이죠. 아유,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박서방 부담되게 말이야. 부담은요. 자주 이런 자리 마련해야 했는데 이제야 모시게 돼서 제가 죄송하죠. 아유, 그게 왜 자네가 죄송할 일이야. 그간 일이 좀 많았어? 자네가 제정신일 수는 있었고 승지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발로 뛰고 고생했는지 아는데 죄송은 무슨. 우리 자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네. 그러니 빈말이라도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게.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승지 진작에 잘못됐을 거야. 자식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어? 그게 무슨 소린가? 어쩔 수 없다니. 아닙니다. 그럼 소화도 시킬 겸 또 좋은 구경도 하실 겸 나가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처형, 처남, 가죠. 저에게 잘해준 처가 식구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처가 식구들을 데리고 아내 있는 그 아파트로 갔죠. 아파트 출입번호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주던 친구에게 받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있을 호수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죠. 박서방, 여긴 또 어딘가? 설마 그새 이사를 한 건가? 뭐 또 로또라도 된 거야? 여기는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닐 텐데. 제 아파트 아닙니다. 월급쟁이인 제가 이런 아파트 어떻게 구매하겠어요? 지금 그 아파트도 승지 아니었으면 저는 꿈도 못 꿀 아파트인데 반포의 아파트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승지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여기 이 아파트도 구했더라고요. 뭐? 그럼 여기가 승지 아파트라는 말이야? 승지가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말할 수 없으니까요. 뭐? 그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인진 직접 들어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처가 식구들의 궁금증만 더 불러일으키는 말만 하곤 초인종을 눌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저번에 마주쳤던 아내의 상간남과 마주치게 되었고요. 상간남은 잔뜩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낯이 익는 저를 보곤 이 상황을 어이없어 했죠. 뭡니까? 또 뭘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 이런 게 바람인 건가? 바람 피우는 상대한테 욕망만 충족시키면 되고 그 사람 가족이 누구인지 몰라도 되는 그런 삶. 이야, 편하네. 이러니까 배우자가 있어도 바람 피우는 거구나. 책임감 없는 욕구 충족. 뭐라고요? 당신 뭐야? 당신 아파트 직원 아니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입 박살내기 전에 입 쳐닫고 있어.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지금 너보다 먼저 봐야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식구들에게도 설명도 해야 해서. 자, 다들 저 따라오세요. 제가 안에 누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야, 어딜 들어가? 야! 저를 제지하려는 상간남을 무시한 채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늦은 점심을 준비하던 제 아내와 딱 마주쳤죠. 아내는 제가 또 처가 식구들이 이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식탁으로 들고 가던 냄비를 그 자리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잔인하지만 통쾌한 제 복수극이 시작됐죠. 엄마, 여보, 승지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여기서 너 뭐해? 그러게,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걸로 보이세요? 주말에, 그것도 남의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뭐 하는 걸까요? 생각 드시는 게 있으시죠? 네, 이 사람 바람 피웁니다. 저기 저 인간이랑 말이죠. 오늘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처남 모두 모이게 한 건 이 꼴 좀 보시라고 불렀습니다. 저 여자가 제게 무슨 짓을 하는지 직접 보시라고 불렀어요. 저 여자 로또 당첨되고 난 뒤에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 저놈과 눈이 맞았습니다. 서로 눈이 맞아서 물고 빨고 더러운 짓거리 하다가 이렇게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뭐? 예승지야,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바람 피웠어? 박서방 두고 바람을... 네가 어떻게 박서방한테... 엄마,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빠, 엄마 좀 말려줘요. 언니, 엄마 좀, 승은아. 제가 다른 설명 더 할 것 없이 장모님은 바람 피웠다는 제 말을 듣곤 곧장 아내에게 향했고 주방에 갖은 살림살이를 가지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지금 이 상황과 사실에 치를 떨며 분노하고 계셨고 처형과 처남은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제가 더 설명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저 대신 아내에게 복수를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손봐야 하는 사람은 이제 상간남 그놈이었죠. 야, 너, 나 아파트 직원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할래? 나 네가 만나는 여자 남편이다. 자, 이제 누가 누구한테 볼 일이 있을까? 누가?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분이신지는 알겠고 제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남의 집에서 이러시면... 남의 집? 내 아내가 여기서 살림 차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남의 집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 새끼 태도 바꾸는 거 봐라. 야, 아까는 뭐 쳐다보듯이 보곤 이제는 존댓말까지 써? 이 새끼야, 이거 완전히 비겁한 놈이네. 하긴 그러니까 아내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주제에 바람을 피우지. 야, 너 유부남이라며? 그것도 애까지 있는. 근데 이런 짓을 하냐? 떳떳하지 않으면 숨어서 바람 피워야지. 떡하니 반포에 집을 구해서 바람을 피워? 이야, 이거 미친놈이네. 뭐야, 내 뒷조사까지 했어?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 사람 뒷조사에 남의 집에서 행패 부리고 욕하고 협박하고. 경찰 부를까? 불러! 요즘엔 죄 지은 것들이 경찰 부르자고 난리네. 그리고 내가 협박은 무슨 협박을 했다고. 아직 협박하기 전이니까 내가 협박하면 그때 경찰 한 번에 신고해. 자, 그럼 협박한다. 지금 네 아내 살고 있는 집에 내 친구가 찾아갔을 거야. 찾아가서 너 바람 피우는 거 알릴 거거든. 당연히 네 뒷조사할 만큼의 기간이 있었는데 네가 내 와이프랑 바람 피운 증거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 지금 못된 상황인 거야. 내 앞에서 호기롭게 나올 때가 아니라니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다고. 나 이혼 소송하고 판결 나오면 명예훼손 받든 경찰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너 잡으려고 다닐 거야. 네가 아내 속이고 유부녀 만난 거 밝히고 다닐 거라고. 이게 협박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고해. 뭐? 아내한테 알렸다고? 이 미친놈. 뭐야, 진짜야? 지금 전화 걸려오잖아. 너 진짜 알렸어? 사람 말을 띄엄띄엄 듣나. 야, 나 이제 저 여자랑 이혼할 거거든? 그럼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해. 살림을 차리든 결혼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좀 힘들 거다. 저기 보이지? 내 처가 식구들. 내가 처가 식구들에게 잘 보인 게 있어서 너를 향한 원망 지우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런 거 다 이기고 넘어서 결실을 맺어야 사랑 아니겠어? 그럼 잘해봐라. 난 간다. 상간남 소송에서 보자. 저는 그쯤에서 그 집을 나왔어요.
아내와 상간남에게 폭언과 폭설, 그리고 폭력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런 인간들에게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을 충분히 벌할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후 저는 후회와 미련 없는 이혼을 했어요. 제게 상처뿐인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아내와 더 오래 살아 이혼을 선택하기 힘들기 전에 바람난 아내 덕분에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아내가 로또 당첨이 된 이후에 이혼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출발을 아내 덕분에 넉넉하게 할 수 있었고, 이미 그런 인간과 빨리 헤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유 있게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혼자인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저와 달리 아내는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상간남도 부자인 아내 덕분에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던 인생 놓치고 재산 다 빼앗겨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지금은 서로가 나락으로 빠져 의지할 사람이 둘밖에 없어서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 서로의 삶이 좀 나아지면 금방 다른 여자, 남자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들 그거 습관이거든요. 또 제가 그러길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제 바람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인 척 사는 거 역겹고 불쾌하잖아요. 그럼 저와 같이 바라주시길 바라며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